예비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5년도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강의를 맡게 된 이상원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5년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자, 25년도에도 역시나 산업안전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강의 함께 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새로운 수험생분들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LFE 재예방연구소라고 안전환경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소장 또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전문 기관에 소속되어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업 현장에 나가서 안전 점검하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일단 젊습니다. 작년만 됐을 때는 제가 만으로 앞자리가 3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되면서 아쉽게도 4자로 변했지만 여전히 저는 쌩쌩하고 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현재 현업에 있습니다. 보통 자격증 강의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분들의 장점이 물론 있지만은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합격은 10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자, 기술사나 지도사 시험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험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시험은 1년에 3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한 번 떨어질 수 있고 공부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10년치 기출문제 다 외워도 합격하지 못하는 회차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갈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는지, 그리고 취득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산업안전 현장의 안전 생명 지킴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산업 현장의 안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자가 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관리자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소방 안전관리자도 있고요, 전기 안전관리자도 있고요, 등등등 위험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조 현장,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자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분들, 자,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강의를 1년에 40회 이상 외부 출장을 다니는데, 자, 이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근에는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준비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Q&A 섹션이 있죠.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해도 될까요? 이 물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해야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게 되고 나에게 맞는 건지도 알게 되고 따고 나서 고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운전면허 따기 전부터 이 운전면허를 따서 어디에 쓸 거며 무슨 차를 탈 거며 이런 거 고민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면 이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은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하면은 25년도에 적어도 1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아무거나 따면 아니 되옵니다. 자, 제가 자격증 출강 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자격증을 따는 건 아는데 불필요한 것을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5, 60대 분들이 자격증 따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 자격증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산다든지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산업안전기사 왜 좋은지, 왜 취득해야 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합격률 23년도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4년도 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 구급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왜냐면은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자격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 공무원 준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전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에 매달리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공무원 공부할 거 정말 3분의 1만 노력해도 쉽게 딸 수 있는 이 자격증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린다. 자, 그리고 공무원에 비해서 연봉도 훨씬 높습니다. 그 테이블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 봉급 테이블. 자, 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자, 열심히 일해도 초과 근무해도 똑같은 공무원 봉급 테이블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고, 정해진 테이블이 아니고 내가 한 만큼 얼마든지 더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싶다. 바로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봅니다. 안전관리자 연봉. 자, 하는 만큼 번다 정해놨습니다. 자, 기본 연봉 틀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는 자격증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은 안전관리자가 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번째 보면은 안전관리자 응시 자격입니다. 자, 이게 국가에서 지정된 자격증, 보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강의 차별점. 제가 강의할 때 타 강의보다 어떤 점이 조금이라도 낫느냐, 여러분들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7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7개 자격증 중에서 온라인 강의가 없는 몇 개의 종목 빼고는 다 수업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강사마다 차별점이 다 다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수험생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다르고 강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 배우면 끝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강사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은 얻고,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사이트에, 자, 무료 강의 같은 거 돌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 20만 원 정도 되는 수업료 기꺼이 지불하고 공부하고 합격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8번은 사명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가 되고 나서 어차피 여러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사명선언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사명선언서라고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취업 고민하시고 그리고 일하실 때 사명감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합격률입니다. 24년도인데 곧 24년도가 나올 건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필기, 자, 거두절미하고 필기는 51.2% 정도가 됩니다. 실기는 54.3% 정도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50%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회차별로 연도별로 난이도 조절이 나오는 게 자격증 시험입니다. 때로는 40%, 30%까지 나올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1년에 3번 통계 내봤을 때 평균했을 때는 40에서 50%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이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해봐야 알죠. 해봐야 이게 나한테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밑에 봅니다. 2번 보시면은 국가공무원 구급 경쟁률은 22.8대 1입니다. 물론 이 퍼센트지하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경쟁률하고 좀 다르긴 한데 22.8대 1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험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우리 산업안전기사나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은 뭡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자, 60점만 넘으면 끝입니다. 자, 23년도 7급 국가직 공무원 합격 통계를 보시면은 이게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15.8, 뭐 17.7 평균입니다. 자, 경쟁률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는 타인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들 묵묵히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6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젊은 청년 중에 나는
공무원을 도전하고 싶다. 공무원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다면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부터 취득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해당 공무원 경력에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공무원 봉급 테이블입니다. 이미 정해진 봉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월급보다는 도전적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저도 이 산업안전관리자가 되면서 정해진 월급을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수당 이런 것들이 붙긴 하지만 수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에 비해서 산업안전관리자가 돼서 여러분들 역량을 마음껏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버시라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안전관리자 연봉이 얼마만큼 될까요? 자, 이것은 평균이 아니고 제가 현 10년 이상 현업에 있으면서 제 주위 동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놓은 편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자신의 연봉 테이블이 있겠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수당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벌 수 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자, 경력에 따라서 대기업이냐 뭐 중견기업이냐 전문기관 종사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거는 인정해야 되죠. 자, 근데 대표적으로 밑에 표와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문기관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되고 나서 자,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고 하죠. 그런 기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 신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자격증만 가지고 취직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보다 높죠. 당연히 높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차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각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한 환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년차 때 4,500에서 6천만 원, 저는 6천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자, 10년차 돼서 7천만 원 이상, 자, 무조건 받습니다. 이것은 조그만한 전문기관 빼고는 거의 10년차 이상 되면 7천만 원 이상 받는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능력만큼입니다. 자, 기본으로 책정된 임금만 받을래 그 일만 하시면은 이렇게 못 받습니다. 자기 능력이니까 그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기타 다른 교육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추가 수당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규모 영세기업에도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규모 영세기업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소규모 영세기업 가려고 자격증 취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입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5년차, 10년차도 비슷합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자격증 수당 정도만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임금이 높아요. 자,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기관보다 많이 줍니다. 5천에서 6천, 그리고 5년차, 10년차를 넘어가면서 6천에서 그리고 10년차 넘어가면 7, 8천 이상은 받습니다. 제 지인들 그리고 인력 풀을 총동원해서 전화 돌린 결과 중견기업이 이 정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자, 대기업 한번 봅시다. 대기업은 신입이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안전관리자를 흡수해 가는 쪽이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임밸류도 있고 페이도 높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장 많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천에서 7천 정도 받습니다. 자, 5년 차는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7천에서 8천. 자, 10년차 되면은 과장, 팀장급 되기 때문에 1억이 훌쩍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기업은 문이 좁죠. 많이 초반에는 뽑는데 신입들을 위주로 뽑고 결혼이 생기면은 거기에 경력직을 뽑긴 하는데 굉장히 문이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에서 이직을 한다.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제2의 이직을 준비한다 하시면은 중견기업이나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리셔야 된다.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전보건관리자 인력 공급
현장 수요 못 따라가. 자, 왜 못 따라가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줄여서 산안법이라고 하는데, 자, 산안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헷갈리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5인 이상 사업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업종 불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발소, 어떤 마트 이런 데 보시면은, 병원 이런 데 보시면은 5명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가 넘어간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됩니다. 굉장한 법이죠.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면서 산업안전 관련된 이 안전관리자, 특히 저희 같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 개인 사업도 있는데, 제가 같이 가서 제가 안전관리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도 원래는 이렇게 안 줬어요.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법은 시행이 됐고,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안전관리자인데, 그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먼저 흡수를 해가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이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에서 높여놓은 그 연봉을 밑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든지 저희 같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맞춰서 올려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빼앗기겠죠, 인력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당위성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하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 경력 10년 정도 되면은 연봉 8천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능력만큼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전예산 삭감한다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안전예산을 삭감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접근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항목은 안전관리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안전관리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안전, 소방안전, 건축물 안전, 위험물 안전 관리자 등등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용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1년에 3번 봅니다. 그래서 25년 1회차부터 1회, 2회,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년에 3번 본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자, 편하게 공부하시고 즐겁게 합격하시면 됩니다. 3번 보시기 때문에 한 번 시험사마다 보셔도 좋고요. 2번째, 3번째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른쪽 보십시다. 시험 정보 간단히 봅니다. 자, 최근에 변경된 내용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당 자격증을 시행하는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큐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큐넷. 자, 관련 학과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과, 산업안전, 보건안전학 관련 학과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학과 나와야만 응시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시험 과목 필기, 실기 나눠집니다. 자, 총 6과목 12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당 20문제씩 120문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호부터 6호 보시면 6과목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목명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1과목을 보시고요. 자, 2과목은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 이렇게 네이밍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3호 보시면은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기계에 관련된 안전관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보면 전기죠. 전기 안전관리. 그리고 5번 보시면은 화학설비구나, 화학설비 안전관리구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6번 보시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과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20문제씩 120문항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방법은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필기는 사지 택기력입니다. 자, 오지선다 아니고 사지입니다. 4개 중에서 하나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당 20문항인데 과목당 30분을 치릅니다. 180분 봅니다. 자,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기출문제 반복하고 예상문제 풀다 보면은 공부되신 분은 딱 느낌 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하면 그때 나오셔도 됩니다. 자, 실기는 복합입니다. 복합. 이 말은 두 번 본다는 거예요. 자,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날 당일날 다 봅니다. 필답형입니다. 간단한 그 주관식 문제를 풉니다. 1시간 30분 55점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시간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작업형입니다. 작업형은 동영상 보고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되고요. 4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기가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합격을 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합격 기준은 아시다시피 필기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당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자, 실기는 과락이 없겠죠. 무조건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합형이기 때문에 복합형, 필답형 보시고 작업형 해서 균형을 맞춰서 60점 이상만 평균 나오면 합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자, 아무나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또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 답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 자격 소지자입니다. 이미 동일 분야에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거 플러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기계 쪽, 환경 쪽 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산업안전기사는 응시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기사인데 실무 경력이 1년이 추가가 되면은 응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관련 학과, 여러분들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관련 학과에서 대졸, 졸업 예정자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봤다고 했죠. 저는 화공 분야였습니다. 대학교 때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4학년 때 화공 분야 해당 학과 치고 하니까 응시 자격 기준을 보니까 응시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자, 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패스하시고요. 자, 3년제나 2년제 전문대 나오셔서 전문대 나오시면은 추가로 경력이 필요해요. 안전관리자가 됐건 회계가 됐건 생산관리가 됐건 이 경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력을 그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여러분들 4대 보험 들어가 있죠. 그리고 회사명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 증명서만 첨부해서 내면 끝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봅니까? 그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수 경력자가 됩니다. 앞에 있는 자격증이나 관련 학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력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 경력이라 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실무 경력 4년을 요합니다. 실무 경력이라 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그 실무 경력 뿐만 아니고 밑에 제가 빨간색 하이라이트 쳤습니다. 자, 경영, 회계, 사무중, 생산, 관리, 건설, 광업, 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등등등. 이해되셨죠? 자, 이 말은 뭡니까? 경력 4년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동일 유사라고 해서 나는 안전관리 업무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몇 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A라는 회사에서 내가 2년 일하고 이직해서 B라는 회사에서 2년 일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떼보면 나옵니다. 재직기간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면 2년 플러스 2년 4년이 되는 겁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시다.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은 큐넷 홈페이지에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자격증 있으시면 그거 넣으시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근무한 경력 넣으시면 자격 진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모르면 불안하시면 여기 해보시고 응시 자격이 됩니다 하면은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강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만큼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핵심 암기송을 배포를 합니다. 오른쪽 한번 보십시다. 여기 맛보기 AI 암기송인데 자, 산업안전은 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계 최초로 AI 암기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신의 강의실에 보면은 암기송이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격증 취득 후의 삶이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작하면 포기만 안 하면은 1년 내에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뭘 하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증 시험도 물론 쉽진 않지만은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2의 인생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현업 안전관리자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제조업 산업 현장에 가서 비상조치 훈련이나 자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장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안전 점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전기 쪽에 관심이 있다, 기계나 화공에 관심이 있다, 그 분야에 접목해서 점검을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맨 오른쪽은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스킬업,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됐을 때 산업 현장에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가 잔뜩 올려져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현업 안전관리자 스킬업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겪어본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년 새해 맞이입니다. 여러분들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1년이 돼야 됩니다. 자, 왜 1년 얘기하냐? 평생이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1년 버티면 합격하니까요. 자, 1년 버티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다른 기사 자격증 따게 됩니다. 보통 산업안전기사 따시면은 다른 자격증 따는데 이미 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고민되시면은 또 제가 수험생 분들에게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25년 새해 맞이 20% 수강료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과감 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안전관리자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안전관리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왜 되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인으로서 급여만을 바라보고 한평생 살아간다면 은퇴 후에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는 직업 생계를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되어 힘써 일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별다른 감흥 없이 단순히 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어느 순간 더 나은 급여, 복지, 근무 환경을 찾아서 이곳저곳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과 직장인과의 차이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사명선언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의사는 이미 다친 사람을 살려내지만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람이다.